네, 반갑습니다. 자, MBN골드 김태형 매니저입니다. 자, 우선은 2차 목표가 제주반도체에 도달을 해가지고 혹시나 또 수익 챙기신 분들 계신다면은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 드리고요. 이 반도체 종목들 오늘 일부 쉬어가고는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동안에 소외받았던 종목들이 이제 키맞추기 종목 장세가 나타나주면서 자, 오늘 밤 그리고 이제 내일에도 이제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휴장과 이제 반장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땡스기빙 데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 관망세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동안 워낙 이 낙폭이 컸던 업종들이 어느 정도 좀 키맞추기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워낙 단기적으로 다른 업종들 대비해서 많이 올라갔던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다소 쉬어가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지만 결국에 우리가 내년 그리고 그 이후를 바라봤었을 때도 결국에 반도체 업종이 가지 못하면 결국에 다른 업종 또한 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 민감 업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증시가 하방을 잡는다면은 또는 이 추세적인 하락이 지속이 된다면은 결국에 그 이유 중에 대표적인 이유는 하나는 경기 침체 우려감일 겁니다. 그러면 경기 침체 우려감으로 인해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 종목들이 가지 못하게 된다면 어차피 다른 업종들도 마찬가지로 소비 둔화에 대한 부분들,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또 하락 동조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제 내년까지도 주식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포트에는 반도체 종목들을 좀 엉덩이를 무겁게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제주 반도체 제가 최근에 공개 방송을 통해 가지고도 수차례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이 반도체 종목들 오늘 쉬어감에도 불구하고요. 자, 오늘 제주 반도체 제가 이전에 이 팹리스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실적이 찍혀주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요즘에 이제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이런 DSP 쪽 관련된 뭐 가온칩스나 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뭐 AD 테크놀로지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시세가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실적이 찍혀주고 있고요. 최근에 LPDDR 쪽 관련해가지고 숨겨진 수혜주다라는 그런 모멘텀도 붙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관련된 종목들보다 조금 더 시세가 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고가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한 30% 정도 이상까지는 수익권이 왔지만 우선 제가 2차 목표가는 한 20%대 정도 초반에서 걸어뒀기 때문에 사실 오늘 만약에 체결되지 않았으면은 한 6,000원대 중반 정도까지는 올렸을 것 같아요. 근데 이미 6,000원 거의 한 300원 정도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던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뭐 차트 한번 보시더라도 사실 좀 매물이 그 상단에 강하게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워낙 단기적으로 이격 자체가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의 자리라면은 저 같으면은 이제 정리를 하고 또 다른 반도체 종목들 오늘 또 반도체 종목들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트레이딩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만약에 제주 반도체를 오늘 못 잡으셨다, 그러니까 오늘이 아니라 이전에 좀 못 잡으셨던 분들 아쉬우실 것 같지만 제가 오늘 또 거기에 부합하는 이 흐름에 좀 부합되게 나타날 수 있는 그 종목을 하나를 신규로 편입을 할 테니까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선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보유 현황표부터 보여주시면은 간단하게나마 좀 코멘트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덕산하이메탈 그리고 SK 하이닉스, 이스페타시스. 자, 이스페타시스는 이제 엔비디아가 지난밤에 좀 빠졌죠. 이 실적은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고요. 실제로 뭐 골드만삭스나 아니면 JP모건 같은 이 주요 기관들이 목표 주가를 상향함에도 불구하고 이 엔비디아 주가는 지난밤에 2%대 조정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 하락했던 이유들 중에서는 결국에는 이 AI 시장에 대한 성장 가능성은 있겠지만 이 미국 당국의 중국에 대한 이 반도체 수출 규제로 인해 가지고 뭐 엔비디아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타격까지는 아니겠지만 영향을 좀 받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이 엔비디아 주가가 조정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하지만 저는 뭐 어차피 지금 이 AI 반도체 쪽 관련해 가지고는 전방 산업이 워낙 이 폭발적인 수요가 앞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이유 중에 하나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샘 올트만이 최근에 이제 오픈 AI에서 나왔다가 다시 지금 복귀에 대한 이야기들 나와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 이번에 최후의 승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샘 올트먼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기존의 이사회하고의 충돌했던 부분들이 결국에 이 영리성입니다.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원래 이 오픈 AI가 비영리법인으로 만들어졌다가 지금 이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의 이근 충돌이 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샘 올트먼이 이번에 결국에 주도권을 잡았다라는 부분들을 앞으로 이 생성형 AI 쪽 관련해서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챙길 것이다. 자, 그럼 결국에는 이 전방 산업이 AI 쪽이 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된다면 이 반도체 쪽은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덕산하이메탈, SK 하이닉스, 이스페타시스 이런 이 HBM 또는 뭐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은 뭐 단기적으로 조금 흔들리더라도 끌고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 자료 한번 또 보여주시면은 다음 장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이 반도체 종목들이 사실 많습니다.
이 신성인지, 지오 엘리먼트 이런 종목들도요. 제가 애초에 이제 제 종목들의 특징들을 보시면은 이번 달 증시가 물론 뭐 시가 대비해가지고 시작 가격 대비해가지고 나쁘진 않다라고는 하지만 변동성 자체가 제가 크게 터질 때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하락을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버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번 달 딱 한 종목 변동성 크게 때려 맞았던 종목이 하나가 이제 휴마시스라는 종목이 딱 하나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종목 하방 경직성을 상당히 보여주고 있으면서 올라갔을 때 또 화끈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지금 편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반도체 쪽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뭐 꿈비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이제 한동훈 장관 관련된 후임자 물색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계속해서 이 정책주들 한동훈 장관의 이런 정책과 관련된 테마 종목들 또한 아직까지 추세는 죽지 않았다. 그래서 이 정치 출마하겠다라는 부분들 조금 더 확실한 이런 언급이 나왔을 때 그때가 아마도 단기적으로 슈팅이 나오면서 고점이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저출산 관련된 종목들 오늘 뭐 삼지엔터나 꿈비 이런 기업들도 흐름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좀 보유하는 부분들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줌인턴에서 어제 제가 편집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뭐 여기까지만 좀 진행을 하고요. 자, 이제 축구 전술표 한번 보여주시면은 전략을 여러분들이 제 전략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 자, 지금 보면은 대부분 반도체 종목들하고 이제 약간의 개별 이슈 있는 종목들 그리고 원래 우측 날개였던 제주 반도체가 다 했습니다. 자기 할목을 다 하고 교체가 당했거든요. 두 골 넣고 나왔는데 자, 오늘 종목도 우측 윙어 자리에서 제2의 제주 반도체 역할 달리기가 빠를 수 있는 종목으로 좀 편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오늘 편입할 종목 반도체 종목이고요. 그동안 소외됐다가 이제야 부각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현재가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가 52,300원, 종목명은 SNS텍이라는 기업입니다. 자, SNS텍이라는 기업 제가 지난 상반기에 모든 공개방송 계속 할 때마다 반도체 탑픽주는 저는 SNS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EUV 쪽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뭐 EUV 펠리클이나 뭐 이런 블랭크 마스크 쪽 관련해가지고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정말로 주가가 거의 2배 이상의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자, 지난 7월달 고점을 찍고 나서 사실 이제 미세모 공정 쪽 관련하면 보통 EUV 쪽이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노광 공정 쪽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동안 이 후공정에 많이 밀렸죠. 그러다가 최근 온 디바이스 AI 쪽에 대한 이 키워드가 다시 한번 이 반도체 내에서도 트렌드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러면 이 온 디바이스 AI 쪽 관련해서 수혜받을 수 있는 그 키워드들을 정리를 해본다면은 자, 우선은 EUV 그리고 뭐 MLCC에 대한 이야기들 최근에 나와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 아무튼 EUV 쪽 관련해가지고는 최근에 또 중국 쪽 관련돼가지고 뭐 쇼티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 호야라는 기업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어떻게 보면 독보적으로 좀 잡고 있지만 중국 내에서는 시장 점유율 1등과 2등을 또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맞물리고 있기 때문에 자, 분명히 지금 정도의 자리라면은 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해볼 만하다. 대신 어제 장대 양봉이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 단봉 정도에서만 마감을 하거나 아니면 뭐 3% 또는 5% 이내에서 음봉이 달렸을 때는 다시 한번 추세 전환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뭐 최근에 이제 EUV 쪽 관련해가지고도 그동안의 후공정이나 이쪽에 밀렸지만 다시 한번 이 미세공정 쪽 관련된 종목들 다시 한번 이 순환매 후보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본업 쪽도 나쁘지 않고요. 특히나 EUV 쪽 관련해가지고도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본격화되고는 있지 않지만 뭐 2024년도, 2025년도 정도 되면은 그 기대감이 또 다시 한번 주가에 선반영될 수 있는 그 기대감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트레이딩 관점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여팡이나 이런 부분들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한번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자료 보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EUV 펠리클하고 EUV 이제 블랭크 마스크 쪽 관련돼 가지고 소요량을 한번 보시면은 사실 올해는 작년 대비해 가지고는 다소 감소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통 투자를 했었을 때 자, 이미 2023년도는 끝났죠. 거의 끝나갑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우리는 이 눈높이를 이제는 내년을 바라보고 가야 되고 그 이유를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자, 2024년도부터 EUV 펠리클과 EUV 블랭크 마스크 소요량 추정치를 보시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성장 국면에 진입을 하게 되고요. 특히나 이제 2025년도 되면은 더욱더 그 성장률 자체가 급격하게 기울기가 올라옵니다. 자, 그 뜻은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어떤 기업의 가치를 평가했었을 때는 이 모든 이 기업 가치의 평가의 기본적인 근거 자체는
성장률입니다. 이게 성장률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가속화될 수 있는 그 업종들을 잘 선택을 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면은 만약에 뭐 시장이 어려워서 주가가 급락을 하더라도 다시 한번 이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우리가 투자를 하더라도 이 반도체 업황 회복뿐만 아니라 내년부터 EUV 펠리클, EUV 블랭크 마스크 성장률에 대한 본격화 시작이 되고 있는 이쪽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 볼게요. 자, 그래서 시장 규모에 대한 부분들도요. 올해 2,700억 정도 규모입니다. EUV 블랭크 마스크 쪽은. 하지만 내년에 그리고 내후년에 거의 2년 만에 2배 이상, 거의 2배 이상의 성장률이 또 앞으로 또 기대가 되는 시장 규모, 이 캐파 자체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사이즈 자체가 늘어난다라는 부분들은 결국에 그 안에서 먹거리가 많다. 그 안에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할 수 있는 EV 쪽 관련된 기술력, 뭐 펠리클이나 뭐 포토마스크 쪽 관련 있는 블랭크 마스크 쪽 관련된 기술이 있는 동사가 그래도 EUV 쪽에서는 대장을 잡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자료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뭐 패턴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어제 장대양봉이 나왔을 때 수급 주체를 한번 보시면 외국인들과 기관이 상당히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왜 오늘은 못 가냐? 어제 많이 가서 못 간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보통은 제일 좋은 패턴 자체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패턴 중에 하나가 양음장 패턴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히려 조용하게 끝나는 게 내일 더 먹을 게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질문 받아보고요.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들 중에서 그러니까 올해 대장 역할을 했던 종목들이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수는 강보합이지만은 오늘 오면서 봤더니 관련 종목들이 뭐 한미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수페타시스 또 뭐 그 외에도 뭐 PSK 홀딩스 이런 종목들 STI 매물 많이 나오는데 그건 이제 반도체 섹터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아무래도 좀 많이 올랐고 밸류에 대한 부담이 있는 그런 종목들이라서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호전 실적 발표했는데 빠졌다라는 그런 부분이 부담이 되면서 아무래도 내년도의 실적이 좋아질 종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거기에 수혜주로 보고 계시는 건지, 그리고 반도체 순환매가 진행된다면 올해 종목보다는 내년 종목을 겨냥하고 SNS텍을 공략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우선 뭐 반도체 관련해서 사실 이제 키워드라는 것도 그 안에서 같은 업종이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주목받는 이 키워드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HBM 한번 두 번 정도의 파동이 사실 나왔습니다. 뭐 상반기에 한번 강하게 땡겼다가 쉬었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좀 올라갔던 부분들이 좀 있는데, 사실 이제 한미반도체의 실적 쇼크 이후로 사실 그 HBM 쪽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지금 당장 찍히느냐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있던 건 사실입니다. 뭐 물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HBM 쪽이 우리가 당연히 반도체 업종을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봐야 되는 업종이라고 여전히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 모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가격적인 전략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전략이 필요한 부분들이고, 지금 당장 뭐 다른 이런 키워드들 뭐 예를 들어 오늘 제가 갖고 왔던 EUV 쪽 또는 뭐 최근에 뭐 DDR5나 아니면 전공정 관련된 종목들보다 먼저 좀 올라갔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어느 정도의 좀 키 맞추기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동안에 이 EUV 쪽 관련, 이 미세공정 쪽 관련해가지고 SNS텍이 한 6개월 쉬었거든요. 한 5개월 정도 쉬었기 때문에 그동안 소외받았던 그런 기업들이 어느 정도는 조금은 키 맞추기가 당분간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반도체 투자를 하시더라도 그 안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키워드를 적절하게 분산하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1차 목표가는 56,4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6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4,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